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설 연휴가 진행 중이죠. 청년분들이 설 연휴 때 친척들이 오면은 너 뭐 언제 취업을 하니? 저기 뭐 돈을 벌 거니?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캥거루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례를 각색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A씨는 20대 후반의 여성인데요. 그녀는 한 번도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혼자 자취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게끔 했던 부모님의 영향도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A씨는 신용카드를 사용 중인데 그 신용카드도 부모님 명의 아빠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는 한 5년가량 지났어요. 물론 초반에는 수료 상태로 좀 놔뒀었는데 잘못하다가는 졸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졸업 요건을 채워서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거의 대학 졸업한 지 5년가량이 지났지만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주 제대로 된 일을 거의 하지 못했고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취업 준비에는 비용이 들어가요. 학원비, 교통비, 식비, 생활비, 소위 말하는 품위유지비라고 하죠. 옷도 어느 정도 사입기는 해야 되니까 옷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보통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부모님은 이제 현재 계속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조금 있으면 정년 퇴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 100에서 150만 원은 매달 부담을 하고 있고 다 큰 딸이지만 자기 품에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나마 100에서 15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 이유는 월세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월세를 만약에 서울권에서 이제 구한다고 하면은 월세 가격도 최소 뭐 50만 원, 70만 원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부모님이 경제적인 모든 도움과 각종 지원을 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원래는 사무직 같은 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대기업에 지원했다가 계속해서 실패를 하니까 관심이 갔었던 제과제빵이나 이런 부분도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생활이 계속해서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집에 있고 그냥 취업 준비 정도만 왔다 갔다 하고 이 부분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활 습관도 무너진 상황이고 또 날이 갈수록 오히려 A씨는 불안해져가고 우울해져만 갔어요. 남들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집에 있기만 하고 물론 집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죠. 부모님의 도움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자립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계속해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머릿속에서는 걱정만 맴돌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미래가 점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죠. 회사들의 공고를 보니까 대부분 공채제도를 없애고 이제 수시 채용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신입사원을 뽑는 방식보다는 대부분 경력직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되게 갈 길을 못 찾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이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 이 신입사원이 원래는 다 비용이죠. 처음에는 회사 일에서 가치를 창출한다기보다는 다 비용인데 이러다 보니까 경력직을 채용하고 싶은 욕심이 훨씬 커지고요. 그리고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회사 내에서는 신입사원들이 열심히 안 한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어서 점점 취업의 문이나 이게 좋은 취업의 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간혹 여가 생활도 즐기고 집에 그냥 있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캥거루족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긴 해요. 일반적으로는요.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못하고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그런 상황을 일컫는 게 캥거루족입니다. 아이가 캥거루 엄마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거를 빗대어서 이제 캥거루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참고로 몇 가지 조사를 말씀드릴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요. 학업을 마치고도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들 중 31.7%는 취업준비생이나 전업가정 주부가 아님에도 그냥 시간을 보낸다 또는 여가 생활을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했고 취업을 아직 못한 상황인데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상당수 꽤 많은 수가 10명 중 3명 이상이 그냥 놀고 있거나 그냥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2022년 기준 OECD 조사에 따르면요. 학업을 마치고도 직장을 얻지 못한 학생들, 그러니까 못한 청년들이죠. 못한 청년들 중에 부모에게 얹혀 사는 한국의 20대 비율이 이제 81%에 달한다고 합니다. 20대만 놓고 봤을 때요. 30대는 빼고. 그러면 20대 때 81%가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 OECD 전체 국가 중에 1등입니다. 보통 OECD 평균은 50% 정도로 보고 있어요. 20대 초반 때까지는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20대 전반을 봤을 때 81%가 부모님의
뭐 도움을 받고 있고 부모에게 얹혀 살고 있다. 엄청 높은 수치죠. 외국도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 한국이 비율이 더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좀 더 문제가 뭐냐면 현재 캥거루족의 연령층도 20대에서 30대로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냐면 30에서 34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캥거루족 비율이 한 7%포인트가량 증가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언론에선 다 뭐라고 하냐면 취업난이 심화돼서 그렇다, 아니면 비혼이나 만혼 문화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결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독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말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주거비 부담이 심화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분석이 다 맞기는 맞는데 저는 이제 이 캥거루족 중에서 아까 사실은 그냥 논다, 여가 생활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저는 캥거루족의 문제를 니트족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 캥거루족은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취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거나 취업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못하는 상황이 캥거루족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일을 구하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일할 의욕 자체를 상실한 요런 세대, 소위 말하는 니트족이 많아지는 게 캥거루족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니트족 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까? 그렇게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무기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상당수가 화류사회나 일본의 사회 문제를 다뤘던 책들을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기본적인 지금 전체 청년들의 흐름이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사회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지면서 점점 더 무기력이나 이런 것도 확대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멘토링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걱정과 불안이 굉장히 높은 세대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각종 조사에서 많이 나오지만 현재 20대 남녀를 불문하고 되게 불안지수나 약간 우울지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진다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관이 돼 있고, 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내가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어떤 사고나 주변의 어떤 문화적인 흐름에 전염이 되거나 이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더 무기력해지고 더 사회에 대해서 비관적,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은 이 걱정과 불안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잘못된 선입견이나 잘못된 생각이 훨씬 삶을 망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청년들이 무기력해지는 데에는 걱정이 들고 불안이 들고 하면서 더 무기력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상당수의 청년분들, 아까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 청년들의 내재된 생각에는 사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청년일수록 내가 해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새로운 것과 부딪혀야 되잖아요. 이 새로운 것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경험할 고통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케이스에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계속해서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청년들이 일할 의욕이나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다는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번아웃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번아웃이라는 건 일을 많이 하다 또는 과로를 하다가 우울해지거나 뇌 기능도 떨어지고 몸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좋아하던 책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로 인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게 대학교 초반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책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고 이름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걱정을 그만두고 좀 더 제대로 삶을 살고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여기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걱정은 무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무위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위라는 거는 없을 무에 할 위, 이런 글자예요. 내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걱정이 들고 많은 불안이 든다라는 거죠. 제 경험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10대 초반에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우울하고 어떤 고민 같은 게 많았습니다. 삶에 대해서. 참 웃긴 게, 삶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면서 더 무기력해지고 집에 누워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때 초반에 대부분은 아마 이 상황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20대 초반부터 정말 활기차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많을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기력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뭘 해야 될까 계속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책을 봤던 기억이 나요. 책에서 했던 얘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따위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딱
20대 초반에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울해지고 있고 또 나의 처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거는 한가함이 오히려 정신을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무언가 그냥 행동을 하고 내가 작은 거라도 내가 집 청소를 하겠다라고 하면 오늘은 뭐 책상을 청소하고 다음 날은 침대를 청소하고 이런 것처럼 무언가 그냥 어떤 걸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것이 걱정이나 불안을 떨쳐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집에서 오히려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할수록 훨씬 더 불행해지는 기분을 저도 느꼈었고 또 실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캥거루족이나 니트족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더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또 부모님한테 신경질을 낸다거나 더 걱정만 커지는 그리고 더 무언가 안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것이든 무언가 시작을 하거나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뭐 이 책에서는 뭐 오늘은 청소를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계획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무언가 하게 되면서 많은 잡념이나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왜 그런 이제 불안이나 걱정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 생각을 할 때 한 번에 하나씩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멀티태스킹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고 하긴 하지만 멀티태스킹은 대체적으로는 잘 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멀티태스킹을 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한 번에 하나씩 처리를 할 때 걱정이나 불안에 빠지거나 어떤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스며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씩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나 걱정이나 불안이 약간 엄습하려고 해도 이거가 뇌에 들어갈 시간이나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20대 초반에 원래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다른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더 나아지는 삶이 됐었거든요. 20대 때는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언가 하나하나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좀 영상을 다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